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분의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시고 극복하신 분의 뇌는 또 어떤 뇌인지 보고요. 여러 가지 논문 사례와 사회계층의 다양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하고요.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말합니다. 외상의 종류에는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그다음 왕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이 자신의 큰 충격을 준 것을 외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공포심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환자가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사건이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고 애를 쓰게 되죠. 이 외상스트레스 장애의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TV 뉴스에서 나온 것을 캡처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편도체인데요. 초반기에는 이 편도체와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뇌 삼엽 부분의 신경망들이 잘 연결돼서 그 생각이 나면 바로 고통이 나오는 이런 증상이 바로 초기 증세고요. 해결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전두엽, 안과 전두피즈, 인지 조절 능력 부분과 편도체의 신경망이 잘 연결된 상태가 되겠죠. 차이점 아시죠? 편도체 어느 부위와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 초반기에는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뇌 삼엽 부분. 하지만 해결하신 분들의 뇌는 요 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다. 이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례로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뇌 결정적 이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신경망이 정상인들은 잘 연결되어 있고 자살 생각 없는 우울증 환자도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경망이 10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늘게. 이런 분들은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즉 전두엽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부분이라면 변연계는 흥분하고 본능, 충동 이런 거기 때문에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해야죠. 통제할 때는 신경망이 잘 연결돼서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다든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어지면은 조절할 수가 없다. 즉 신경망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부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즉 저희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류인경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신경 연결성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다. 즉 신경 연결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이 신경 연결성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1989년 페인스턴 박사와 쿨코스키 박사가 알코올 중독, 그 다음 베트남 참전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뉴로 피드백 훈련시켜서 치료하는 데 성공을 이미 했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났네요. 즉 뉴로 피드백은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로 피드백 훈련하면 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연결이 더 강화된다 보시면 되고요. 강화됨으로써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이 만들어지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효능감이라고 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30년 동안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 치료를 한 의사
베셀 반 데어 콜크 몸은 기억한다 내용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각종 트라우마에 대해 뉴로 피드백 훈련 효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뇌 희로의 재연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재연결. 네, 이런 뇌에서 이런 뇌로 재연결하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뇌에서 이런 뇌로 강화시키는 재연결. 이분 베셀반 데어 콜크, 네, 이분이 쓴 내용 중에서 뉴로피드백을 이용해서 두려움이 계속되는 공포, 수치심, 분노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뇌회로에 끼어들 수가 있다. 뉴로피드백은 뇌를 안정화시키고 회복력을 증대시켜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방식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뉴로피드백은 뇌의 연결 패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마음은 새로 형성된 패턴을 따른다 해서 뉴로피드백, 뇌신경망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 나와 있고요. 캐나다 로슨 건강연구소하고 웨스턴 대학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6명 대상으로 뉴로피드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학술 저널에 실렸고요. 총 36명이었는데 환자의 61%가 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았다. 네, 뉴로피드백 치료를 받았는데 61%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뉴로피드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이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시골 지역이나 가정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집에서 뉴로피드백 제품 하나 구매하셔서 훈련하셔도 열심히 하시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로하모니 스트레스 훈련 사례인데 제가 이 자료는 단톡방이나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뇌파 사례입니다. 훈련 전과 훈련 후. 네.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스트레스 관리에서 김재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분께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뇌파를 이용하는 바이오 피드백 일종인 뉴로피드백을 활용해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불안 장애, 중독 관련 장애, 뇌손상, 만성피로 증후군, 통증, 우울증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유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봤고, 네, 가장 각광받는 것이 뉴로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이 이제 큰 개념이라면 그 중에 이제 뉴로피드백이 있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뉴로피드백으로 해라. 네, 이런 기사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고 만성적 질병으로 이행되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스트레스, 나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능동 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기술 기반 디지털 헬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즉 이렇게 뇌파를 보고 훈련해서 변해가는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능동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로 사용해서 스트레스에 관한 임상 논문 한 3편 정도를 보겠습니다. 유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 고등학생, 그 다음 직장인, 이 3가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긴장, 불안, 흥분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긴장이나 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졌고요. 뉴로피드백 훈련 후에 유아들이 가정이나 유치원 생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받았다 손치더라도 대처 능력이 원활해졌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효과적인 중재임을 검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본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와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라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에게 진행 방법이 매우 쉽고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용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매우 유용한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얘기는
청소년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뇌신경계 이미 완성된 성인과는 달리 뇌신경계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뇌 기능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한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재로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직장인 스트레스 감소에 대해서는 뇌의 항상성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시켜서 최적의 뇌 기능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다. 네,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스트레스 및 부정 감정을 떨어뜨리고 긍정 감정이 향상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직장 안에서 가용할 시간에 활용토록 해서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관련 논문, 뉴로 피드백을 했을 때 유아, 고등학생, 직장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상 논문도 같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